레티 호아는 2003년에 태어났으며 다크락 출신인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호아는 유람에 있을 때부터 선천적 혈관종을 앓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오른쪽으로 부어 있었고 다리는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서 고르지 않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은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그녀를 여러 곳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는 등 온 힘을 다했지만 호아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에 나타난 변화는 그녀가 성장하면서부터 나타나 그녀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호아는 아주 일찍부터 자신의 차이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이 여전히 순진하게 놀고 어린 시절을 즐기고 있는 동안 어린 호아는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등 뒤의 수군거림, 심지어 무정한 놀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호아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날부터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친구들의 부주의하지만 날카로운 말은 그녀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문장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세요, 였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어린 소녀였고 사람들이 아기가 아니라 그저 무지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말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요. 호아는 회상하며 약간 슬픈 눈빛으로 말했다. 호아의 어린 시절은 자의식과 고립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특이한 외모로 태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소통하는 데 수줍어하며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수업 시간 동안 호아는 종종 교실 구석으로 숨어들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곤 합니다. 웃음으로 가득 차야 할 휴식 시간은 그녀에게는 그저 가슴 아픈 외로움의 순간일 뿐이었다. 나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호아는 말했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여전히 많은 고통을 겪은 마음에 숨겨진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때 내 친구들은 모두 아직 아이였어요. 아마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그 무해해 보이는 말이 누군가를 얼마나 깊이 상처 입힐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네티오와의 삶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선생님들이 매우 친절하고 친구들이 걱정 없고 열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화의 공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화의 감정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화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격려하고 지원해 주신다. 호아의 새로운 친구들 역시 그녀의 외모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학교나 교실에서 열리는 파티와 단체 활동은 더 이상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떠올리게 하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호아는 자신이 진심으로 포함되고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호아는 우연히 바깥 세상으로 나가 낯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호기심 어린 시선과 때로는 불쾌한 속삭임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런 눈빛은 가끔 그녀를 슬프게 만들기도 했고 열등감이 다시 기어나왔다. 하지만 약해진 그 순간에도 호아는 항상 그녀의 아버지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아이야,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마. 엄마와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어. 항상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에 발생합니다. 아빠의 말은 호아가 모든 도전에 맞설 자신감과 용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시원한 바람과 같았습니다. 가족 중에서 호아는 항상 어머니와 형제자매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습니다. 호아는 자신과 달랐지만 집에서는 결코 어색함을 느끼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호아의 엄마는 딸이 슬플 때마다 언제나 그녀를 부드럽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호아의 형제자매들은 언제나 그녀에게 모든 일을 도와주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호아를 지나치게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고 항상 그녀를 가족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했습니다. 호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된 것은 가족의 사랑과 지원 덕분입니다. 집에서는 그녀는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시선이나 말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다. 호아는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와 형제자매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느낀다. 그곳은 항상 그녀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환영해준다. 네티오와는 사랑과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 혼란스럽고 자의식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특별한 사람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가 지닌 모든 차이점을 받아들여 줄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2003년 소크트랑 출신으로 지금은 그녀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남편인 분한남이라는 청년을 만났을 때 그 모든 불안감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호아가 자신이 누구인가 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닌 특별한 가치에 의해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준 사람은 바로 남은 아니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단순하지만 놀랍게도 시작되었습니다. 둘은 곧 서로의 말투의 조화를 깨닫고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은 페이스북 메시지와 끝없는 화상 통화로 옮겨갔습니다. 호아는 남이 처음으로 영상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녀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킨 것은 남은 아무런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놀라지도 호기심을 갖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평소처럼 채팅을 계속하세요. 호아는 남의 자연스러움 덕분에 존중받는다는 느낌과 안도감을 느꼈다. 호아는 자신이 먼저 사랑에 빠졌지만 불안감이 너무 많았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면 모든 게 바뀔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 남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호아는 자신의 감정을 비밀로 유지하고 계속해서 조용한 동반자로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채팅을 하고 페이스북 메시지와 화상통화로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친밀하면서도 먼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아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한 사람은 바로 남이었다. 남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희망과 행복의 불을 지피는 듯했고 그녀에게 처음으로 사랑의 달콤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2022년 8월 28일에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만난 적이 없지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그들의 감정이 약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항상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그들의 관계는 또한 그녀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남은 그녀의 연인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 진정한 사랑은 외모에 달려있지 않고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이해와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증명해줍니다. 네티오아와 분한남의 사랑은 달콤하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거리 연애는 힘들며 생활 환경도 다릅니다.
두 나라 사이의 거리와 깊은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종종 논쟁과 사소한 갈등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지리적 거리로 인한 무력감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껴안아 설명하거나 위로할 수 없고 차갑고 조용한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어 상황이 더욱 어색해집니다. 절정은 2023년 2월이었는데 이때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이 더 빈번해졌습니다. 호아와 남은 둘 다 피곤함을 느꼈다. 남은 결단력 있고 성실한 성격으로 이 긴박한 상황을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생각한 끝에 소크장에서 당나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도 호아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서로의 눈을 마주쳐야만 서로의 사랑의 틈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날 이른 아침, 시계가 6시를 치자 남은 소크장에서 호치민시까지 버스를 탔고 거기서부터 다크라까지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 여행은 몇 시간 동안 지치게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거의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어떤 이유로든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남은 오후 늦게 호아의 집에 나타났을 때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했다. 그때 나는 방에 있었고 누군가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나가자 그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전히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호아는 감정에 젖어 이렇게 회상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서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때의 감정이 너무 커서 이전의 모든 걱정과 분노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호아에게 그 행동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확인이기도 했습니다. 남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남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그저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일 뿐이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호아의 마당에서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표출됩니다. 그들은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며 힘들었던 순간과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실제로 악수한 것은 거리로 인해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듯 했습니다. 그 감동적인 만남 이후 네티오아와 분한남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은 진심 어린 사랑과 사려 깊은 배려로 호아를 집으로 데려와 그의 가족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에게 호아를 가족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들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아는 주저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판단적인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창피를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설명했다. 하지만 남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릴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으며 매일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약속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2023년 9월, 남의 격려에 힘입어 호아는 설렘과 불안을 안고 그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남씨 가족이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다. 호아의 모든 걱정은 소크트랑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그의 가족에게서 그렇게 따뜻하게 환영받을 줄은 몰랐어요. 호아는 회상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남의 가족은 부모님부터 형제자매까지 모두 그녀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호와의 모습에 대해 주저하거나 호기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진지한 문의와 사려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특히 남은 방문 내내 항상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호와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필요하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호와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호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남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녀를 환영할 가족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만났을 때 호와와 남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남은 어머니와 함께 다크랍으로 가서 호와의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이 여행은 원래는 단순한 방문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서로 진심으로 느끼는 감정과 행동, 성격의 조화를 보고 두 가족은 곧바로 결혼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듯했고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음력 4월 16일 네티오아와 브란남의 결혼식이 공식적으로 거행되어 힘겨웠던 장거리 연애의 종지부를 찍고 두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사랑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지리적 거리, 외모 차이, 어려움, 삶의 고난 등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자의식이 강하고 불안했던 호와는 이제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행복을 찾았고 그녀 곁에는 항상 그녀를 전심으로 지지해주는 두 가족이 있다. 제 결혼식 날 어머니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딸에 대한 연민과 오랜 열등감과 고난 끝에 마침내 쉴 수 있는 평화로운 장소를 찾았다는 기쁨이 뒤섞인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호와는 그 중요한 날을 회상하며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 준비 과정 내내 호와의 어머니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호와를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그녀는 큰 날을 앞두고 걱정을 떨쳐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할까봐 두려워서 그녀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내 딸은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해. 행복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모두가 널 사랑해. 그 말이 나에게 힘을 주었고 자신감을 더 키워주었습니다. 호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결혼식 날, 다크락에 있는 호와의 작은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여전히 일을 마련하고 버스를 타고 일찍 집에 가서 그녀와 함께 축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척들 나는 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지만 먼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호와의 행복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친척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든 포옹, 모든 소원은 나에게 진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따뜻함과 친절함, 호와는 기쁨으로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날 호와의 어머니의 모습은 아직도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단순하지만 깔끔한 아오자이를 입고 그녀는 항상 손님을 맞이하고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바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항상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울었던 거예요.
걱정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때문에요. 딸이 마침내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줄 사람을 찾았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어머니는 저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남편과 가족 모두가 죽었어요. 호아는 부드러운 미소로 회상합니다. 그날 저녁, 결혼식 파티가 끝난 후, 저는 호아와 나머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추억을 떠올리고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공유합니다. 호아는 항상 기억하세요. 그녀의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집은 항상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행복하면 온 가족이 행복할 거야. 행복. 그 말은 호아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여전히 그녀에 대한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가족과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뚜렷한 사랑을 느낀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평생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호아의 눈은 감추지 못한 행복으로 빛났다. 네티 호아와 부나트 남은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매우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호아는 지금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소를 지었다. 지금까지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훌륭한 남편이 있고 그의 가족은 저를 사랑합니다. 그 말에는 호아가 경험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반영하는 단순하지만 깊은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호아와 남은 부모님과 함께 고향인 바크록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지만 그는 항상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호아는 주부이자 가족을 돌보는 여성이며 밭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도전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호아에게는 매일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호아는 사랑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열등감과 자신의 다른 외모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남편일 뿐만 아니라 친구이자 보호자이기도 하며 호아를 인생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항상 일어섭니다. 그는 항상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받고 감사하게 느껴졌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호아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 외에도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또 생겨서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남편의 부모님은 약간 걱정했지만 호아와 남은 사랑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녀를 완전히 받아들여 마치 자기들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화씨의 시어머니는 화씨의 일상생활을 돌보고 도울 뿐만 아니라 종종 화씨를 격려하고 귀중한 인생 경험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남편 가족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저를 아주 사랑하는 남편이 생겼어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더 관대해 주세요. 당신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 당신의 외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호아는 감정에 따라 공유했다. 호아의 감사는 남편의 가족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항상 그녀 곁에 있는 사람, 부난남에 대한 깊은 감사이기도 합니다. 호아에게 오늘날의 삶은 완벽한 동화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사랑, 수용, 나눔을 통해 행복을 찾습니다.
다크록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식사, 함께 일하는 모든 오후, 현관에 함께 앉아있는 모든 순간이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결혼은 두 개인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이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한 두 마음의 결합입니다. 호아에게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살아있는 증거이고